초기 비용도 하나도 없이 진행한다 했었을 때 요렇게 견적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추가하니까 월 임대료가 56만 3,860원으로 월 임대료가 14,0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이번 코너 격차 시작할 건데요. 카니발 가솔린과 디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각 취급사별로 월 임대료를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카니발 생산 일정 관련해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 7인승 관련해서는 디젤 가솔린 상관없이 3.5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9인승 11인승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솔린은 3.5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디젤 관련해서는 6주에서 7주 걸리는데 파워 테일게이트를 선택을 안 해주시면 3에서 4주, 그러니까 한 달 안으로는 받을 수가 있고, 프레스티지 관련해서는 3주 정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5개월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솔린으로 진행하게 되면 3개월 정도가 걸릴 거니까 선발주 리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알아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발주 리스트 관련해서는 카페에서 마찬가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5월 24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카니발 가솔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량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B&K 가솔린 3.5 기준으로 했었을 때 노블레스 시그니처 프레스티지로 각각 차량들이 2대, 1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만약에 없더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셨을 때 저희가 리스트들 다 찾아서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견적 비교에 앞서서 어떤 차량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까를 보면, 자, 일단은 되게 많이 찾으시는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의 9인승 차량으로 해서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집어넣는 것까지를 보통 이제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 격차 시리즈에서는 이 차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견적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옵션을 살펴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본적으로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정차 재출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조 가죽 들어가 있고 1열 열선의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프레스티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시스템 기본적으로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그 다음에 열선 핸들까지 프레스티지에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여기다가 내비게이션까지도 집어넣으니까 뭐 충분히 훌륭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요 정도 옵션까지 있으면은 김 실장이 야, 왜 나한테 이런 차 파는 거야 라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기준으로 한다 했었을 때 가솔린 기준으로 3,425만원, 그 다음에 디젤 기준으로 했었을 때 3,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젤이 가솔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전국에 총 14군데 업체를 요 차량으로 요 조건으로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국민 조건이라고 합니다. 48개월 연간 2만 킬로에 만 26세 대물 1억으로 하고 정비 포함 없이 초기 비용도 하나도 없이 진행한다 했었을 때 요렇게 견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반납시 제일 싼 금액,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제일 싼 금액이 하나캐피탈, 그 다음에 메리츠, 그 다음에 KB 뭐 요정도 우리가 주는 혜택에 비해서 현대캐피탈이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자, 디젤을 보더라도 하나캐피탈, 오릭스, KB, 뭐 메리츠 이렇게 되겠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 굉장히 월 임대료가 좀 높습니다. 자, 우리가 가솔린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우리가 하나캐피탈, 메리츠, KB로 해서 월 임대료가 한 5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정도 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 이 금액 그대로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5월 27일 기준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각 취급사별로 이게 달마다 프로모션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마다 프로모션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득 증빙이 되냐 안 되냐, 이 고객이 안전한 고객이냐 안전하지 않은 고객이냐에 따라서도 월 임대료가 극명하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증빙 없이 계약이 가능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캐피탈, KB캐피탈,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정도, 그 다음에 롯데렌터카까지 소득 증빙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소득 증빙 없이 계약이 가능하면 월 임대료가 좀 높은 부분이 좀 있고, 소득 증빙이나 재직 증빙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게 보는 곳들은 월 임대료가 좀 낮은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하나캐피탈이나 KB캐피탈 같은 나 요렇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빙 없이 계약이 진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젤 같은 경우에서도 56만원에서 뭐 한 60만원대까지가 조금 더 내려가는데 뭐 한 만원 정도 차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월 임대료가 저렴한 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 인수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월 임대료는 보통 좀 높은 편이고요, 인수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월 임대료가 또 낮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인수가격이 포함돼서 가장 저렴한 곳은 우리카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도 싼데 인수가격도 쌉니다. 보통 이럴 때 빨리 하나캐피탈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하나캐피탈로 견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토브라더스에다가 문의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김 실장하고 채 팀장님이 견적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약을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자, 내가 카니발을 계약하려고 그러면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사이에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국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캐피탈 견적이 괜찮으니까 각 조건을 변동을 할 때마다 월 임대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48개월이 아니라 36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까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개월로 계약을 진행할 땐 61만 72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48개월에 비해서 6만원 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월 임대료가 높아지겠고, 계약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거를 분할해서 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월 임대료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대신 인수가격은 계약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높습니다. 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중고차 가격은 더 높아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랬을 때 잔존가치를 보니까 하나캐피탈 지금 48개월로 진행했을 때는 인수가격이 2,600만원이었는데 36개월로 진행할 때는 600만원이 더 낮네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총합이 4,200만원이다. 48개월로 총합을 했더니 4,400만원이다. 그러면 1년 내가 계약을 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납부하는 금액은 200만원이 더 낮네 라고 보시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지금 하나캐피탈에서 받는 이자 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있을 거고, 보험료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다 합쳐서도 100만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자 비용은 1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땐 여러분이 월 임대료가 61만원이 뭐 부담 없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땐 아무래도 48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단 36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60개월 견적을 한번 내볼게요. 60개월의 월 임대료는 52만 3,710원이고요. 잔존가치는 1,541만 2,500원이 나옵니다. 아니, 36개월에서 48개월로 변동됐을 때 6만원이 낮았으면 60개월에서 48개월로 한 6만원 정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월 임대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5,000원밖에 안 낮아요. 그렇게 따져봤었을 때 우리가 총합을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4,200만원, 4,400만원, 4,6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월 임대료의 폭은 조금 낮게 떨어졌는데 인수가격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거. 그렇게 봤었을 땐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48개월로 진행을 하고 월 임대료 61만원이 부담이 안 된다면 36개월 계약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제가 한번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연 2만 킬로가 아니라 연 3만 킬로로 계약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월 임대료가 어떻게 바뀔까 라고 보면, 이렇게 했더니 월 임대료가 57만 6,620원으로 바뀝니다. 주행거리를 10,000km 변경할 때마다 한 3만원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 26세가 아니라 만 21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잔존가치 변함없이 월 임대료가 59만 1,580원인데 내가 만 26세로 계약할 때보다 만 21세로 계약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4만원 정도가 올라가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격차 시리즈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좀 저렴하게 월 임대료가 올라가는 곳은 한 3만원 정도 올라가고, 현대캐피탈처럼 만 21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한 8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1억이 아니라 대물 3억으로 변경을 한다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바뀔까 라고 계산을 하니까 55만 1,760원이 나오면서 대물 1억, 2억 이렇게 올리는 거는 월 임대료가 많이 변동이 안 된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물을 올리고 싶다면 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정비 불포함으로 계약을 진행을 한다 했었을 때 55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순회 정비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62만 4,470원이 되네요. 와, 월 임대료가 7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굳이 7만 5천 원을 올리면서까지 정비를 포함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행거리를 보통 4만원에서 5만 정도로 뛰신다는 고객님들에게는 저희가 보통 정비를 포함해서 진행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2만 킬로 정도로 주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정비는 안 넣는 걸 추천드리는 걸로 종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초기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비용을 넣으면 넣을수록 월 임대료가 더 낮아집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될 건데 선수금을 넣어준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확 낮아지겠죠. 보증금 30% 진행할 때 1,027만 5천 원인데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넣어주면 우리가 보통 한 만원 정도 받나 싶을 건데요. 장기 렌트로 1,000만 원을 넣어주면 그래도 괜찮은 이자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니까 51만 2,600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36,000원을 이자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으로 30%를 넣는다 라고 하면 31만 6,430원이네요. 자, 그러면 매달 1,000만원 넣어줬던 거에 23만원 정도가 쭉쭉쭉쭉 같이 빠지면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됐었을 땐 그 1,000만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대신 월 임대료가 이렇게 20만원씩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시리즈 계속 쭉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장기 렌트를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저렴하게 계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51만원을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는다면 보증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만약에 50만원이 너무 부담되는데 제가 한 30만원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선수금 1,000만원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근데 보통 네이버 같은 데서나 홈쇼핑 같은 걸 보면 카니발 30만원대에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선수금 30%를 넣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차량 가격을 100만원씩 올린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올라갈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우리가 3,425만원짜리 차량으로 월 임대료가 55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추가하니까 월 임대료가 56만 3,860원으로 월 임대료가 14,0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컴포트 넣으면 110만원이고 스타일 넣으면 90만원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이 옵션 하나 다 넣을 때마다 한 15,000원 정도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량이 인도되시는 고객님들에게 카페에다가 후기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남겨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권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출고 후기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고객이 써주는 출고 후기 해가지고 우리 K8 장기 렌트 이제 출고하셨던 권 고객님이 계시는데요. 자, 이 고객님이 아주 감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영상을 보았을 때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렌트카를 계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차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렌터카 중개업체가 주는 신뢰감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토브라더스가 하고자 하는 이제 사후 관리 시스템이나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노력 같은 것들, 성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감을 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격차라는 이름으로 해서 격이 다른 차량 견적을 안내해드리는 이런 코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견적을 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나 요 정도 월 임대료 내에서 계약을 진행을 해드리겠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셔서 이것보다 더 높은 월 임대료로 계약 진행하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견적 하나 받으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전화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일단 먼저 월 임대료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유튜브로 쉽게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코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각 차종별로 격차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가볼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격차 카니발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